나를 안 뽑으면 학교가 바보지랑 붙어서 갈 학교 아니면 쓰지도 않을 거야. 제대로 망했어. 떨어진 거야. 우리 학교만 썼어. 내가 좀 울보야. 안녕. 제가 오늘 반말로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왜 반말로 갑자기 하냐. 오늘은 내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어린 친구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반말로 찍을 건데 나도 반말하는 게 되게 어색해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다. 나는 나대로 준비를 하면서 내 대학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먼저 나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술경영 입시를 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나 혼자서 홍대 앞에서 공연을 열었던 경험이 있었어.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 몇 번 더 공연을 열었던 것 같아.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자연스럽게 예술경영 아니면 엔터경영 이쪽으로 좀 학과를 정하게 됐는데 사실 이쪽 전공에 대한 정보가 막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5월부터 학원을 다니게 됐거든? 학원도 심지어 무슨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원이었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라떼는 학원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보고서 들어갔어야 돼. 뭐 여기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못 다니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면접에 떨어져서 학원을 못 다닌 학생들도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 아무튼 간에 면접을 보고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막 학원을 되게 빨리 다니게 된 편도 아니고 늦게 다니게 된 편도 아니고 그냥 쏘쏘였던 것 같아. 고3 5월부터였으니까 입시를 10월, 11월에 본다 치면 거의 반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반년 별로 길진 않네. 아무튼 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됐고 나 같은 경우는 지망하는 학교가 내가 나온 학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어. 그나마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좀 서울예대를 많이 미는 편이고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또 나도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해서 난 결국 학교 2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서 입시를 시작을 하게 됐지. 학원 다니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별의 별거를 다 했던 것 같아. 막 다른 친구랑 같이 팀플 하듯이 뭐 기획안도 만들어 보고 뭐 학원에서 보라고 하는 공연도 봐보고 책도 읽고 발표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그만큼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교류도 꽤 많았었고 사실 특이한 입시를 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학원에 다녔던 것 같아. 뭐 서울예대는 작문 시험도 보니까 논술 시험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보고 막 전공 관련된 것도 학원에서 막 배우고 이랬었던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적당히 이야기를 하자면 한 이제 여름쯤부터 면접 연습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학교마다 이제 면접 보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뭐 다대다로 보는 학교도 있고 교수님 여러분이랑 나 혼자서 들어가서 보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런 식이고 또 학교들마다 약간 추구미가 다 달라.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2개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 2개만 연습을 열심히 했었지. 이 면접이라는 게 되게 고등학교 때는 볼 일이 없잖아. 봐봐야 뭐 동아리 면접?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면접을 처음 보니까 나도 처음에 갈피를 막 잘 잡지는 못했어. 당연히 잘 잡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나는 솔직히 나 스스로 좀 자신이 있었다? 왜냐면 나는 남들보다 포트폴리오가 진짜 몇 배로 많았거든? 혼자서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게 또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걸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외부에서 했던 활동들이었던 만큼 뭔가 내가 스스로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지금은 되게 아니란 생각이라고도 느끼는데 그때 나는 되게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이만큼을 해놨는데 학교에서 나를 안 뽑으면 학교가 바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학원에서 선생님도 항상 나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되게 나한테 자신감을 많이 주시기도 했고 뭐 실제로 쌓아놓은 게 많긴 했으니까.
남들에 비해서는 덜 고통받으면서 초반에는 입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어. 중간에 이탈해서 아예 이 입시를 관두는 아이들도 꽤 많았고, 근데 이제 10월에 시험을 보잖아. 내가 약간 8월에서 9월쯤부터 막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야. 왜냐면 보통 친구들은 진짜 학교를 정말 여러 개를 쓰거든? 몇 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학교를 되게 보험 삼아서도 되게 여러 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 이게 보통의 입시지 사실은. 근데 나는 약간 그때 패기가 넘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붙어서 갈 학교 아니면 쓰지도 않을 거야. 이 마인드였던 거지. 그리고 학원 선생님도 그거에 동의를 하셨고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됐었어. 근데 나도 이게 사람이라서 이러다가 나 2개밖에 안 써가지고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대학을 그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이슈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나 마찬가지잖아. 그 나이에는. 내 눈앞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난 이런 거를 되게 친구들한테든 누구한테든 별로 그렇게 티를 내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도 나는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랑 친하거든?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이 얘기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한 2년 안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커가지고 사실은 나 그때 뭐 이랬었다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엥? 너가? 막 너만큼 뭐 그렇게 자신감 있던 애도 없었고 너만큼 되게 여유 있게 준비한 친구도 없었는데 어떻게 너가 그래서 진짜 하나도 몰랐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때 사실은 나도 면접 준비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하고 원서를 쓰면서 학교를 2개밖에 안 쓴 거에 대해서 불안감도 있었고 또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그냥 모든 게 불안한 거야.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때 누군가에게 티는 안 냈지만 나도 학교 등교하는 길에 갑자기 막 버스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이상해져서 갑자기 울었어. 갑자기 울고 맨날 너무 걱정이 크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었는데 나도 이제 불안하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쌤 저 학교 2개만 쓰는 거 이거 맞을까요? 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은 그때 나를 굉장히 예뻐하셨어. 그래서 되게 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막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불안하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학교 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쌤이 그럼 너 어디 더 쓰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 쓰고 싶은 데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딱히 없는데요? 이랬더니 봐봐! 이러면서 야 나연아 그리고 지금 시기에 확신이 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이러시더라고. 근데 듣고 나니까 또 너무 맞는 말인 거야. 그때 확신된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그래서 그냥 2개만 쓰는 걸로 킵고잉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면접 날이 찾아왔습니다. 2개 썼다 했잖아. 그중에 내가 다녔던 우리 학교의 면접을 먼저 봤었거든? 하루 차이로 봤던 것 같아, 면접을. 장무는 그 전에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서울예대 논술은? 하여튼 간에 우리 학교 면접을 먼저 보게 되었어. 면접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걱정? 이런 거는 안 됐어. 왜냐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이미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면접에 들어갔었거든. 뭔가 난 이상하게 면접을 보러 가면 이상한 근자감에 빠진다? 갑자기 내가 제일 잘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나는 면접을 보러 가면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 5분이랑 면접을 봤었어. 나는 내가 준비한 포트폴리오도 드리고 뭐 이렇게 면접이 포트폴리오 위주로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었는데 교수님들도 내가 혼자서 막 공연을 만들어 왔고 이런 점들을 되게 흥미롭게 봐주셨던 것 같아. 면접 흐름 자체가 되게 좋았어. 그냥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나한테 관심 있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흐름도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엇나간 게 한 개도 없었거든? 예상한 질문대로 대부분 나왔었고 내가
답변을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딱히 없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딱 나는 이제 되게 기분 좋게 면접을 보고 나오게 된 거지. 우리는 학원에다가 쌤한테 그 면접 본 내용을 이렇게 복기를 해서 써서 보내거든? 그랬더니 쌤도 그 내용 봐서 너무 잘 봤으니까 막 이제 쌤도 기분 좋으셔가지고 막 다음 날이 서울예대 면접이라 아무튼 나머지 준비를 하려고 학원에 갔는데 애들 다 있는데 거기서 막 야 대학생 막 이러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되게 우쭐했었어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역시나 내가 잘 봤군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여튼 다음날 서울예대 면접을 그 약간 전날에 잘 본 그 자신감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와 진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망했어. 제대로 망했어 그때 면접을. 내가 생각한 질문이라고는 한 개도 못 받았고 그렇다고 논술 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나오자마자 너무 허탈했어. 그나마 이제 내가 일지망 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허탈한 거야.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 게다가 전날에 되게 잘 보고서 그러니까 더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엄마랑 전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지망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까지 슬프거나 이러진 않았거든. 그냥 약간 어이없음에 가까운 감정이었지. 근데 엄마가 막 내가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막 뭐라 할 줄 알았거든 약간은. 근데 엄마가 전혀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학교랑 너랑 안 맞는 거야. 애초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어때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내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더 힘들어 할까봐 더 막 이렇게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줬던 것 같은데 난 그때까지 별 생각이 없다가 엄마랑 그렇게 통화를 하고서 갑자기 울었어. 그때 갑자기 북받쳐서 울었던 것 같아. 뭔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만 역시나 내 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있었던 것 같고 혼자 눈물 뚝뚝 흘리며 집에 갔었어. 그러고 이제 뭐가 먼저 핫발이 난진 모르겠는데 서울예대는 정말 예상한 바와 똑같이 떨어졌었고 내가 나온 학교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나는 어느 정도 좀 자신만만했었거든. 솔직히 면접을 이렇게 봤는데 설마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떨어진 거야. 어이없게도 떨어진 거야. 충격적이게도. 나한테는 그게 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큰 관문에 떨어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 그냥 무슨 감정들이 그렇게 섞여서 울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막막함과 우울함과 납득 안 됨과 뭐 이런저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으로 엉엉거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 그때 예비 번호가 12번? 이랬었어. 근데 12번이면 절대 안 빠지는 번호였거든. 요즘은 입결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는 진짜 많이 빠져봐야 한두 명이 빠지는 과였고 이 전형에서 가망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였어. 뭐 예비 1번이어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긴 해. 뭐 그렇게 떨어지고 사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면접을 아주 잘 본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뚝딱거리는 반응이 또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민망한 것도 민망한 건데 그들도 아무튼 어떠한 반응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아무튼 간에 떨어졌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얼마 안 가서 수능을 봤었지. 아무튼 나는 이 예경 입시에 올인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수능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 근데 뭔가 그때 약간 해탈을 했었는지 그냥 수능을 그냥 보고 왔어. 엄마가 싸준 유부초밥도 맛있게 먹고 그냥 그래도 좀 정성껏 풀고 왔던 것 같아. 그리고 한 12월, 1월 이쯤에 우리 학교 정시 면접이 있었어. 그래서 정시 때 나는 서울예대는 아예 안 쓰고 우리 학교만 썼어. 이 학교는 나와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냥 예대는 안 썼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정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는데 뭐 나는 그랬었어. 그때 마음이 그 학교한테 뭔가 정뚝떨이 된 느낌이었달까? 붙여주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교
정시를 보기 전까지 막 그렇게까지 슬프지도 않았던 것 같아. 뭔가 머릿속으로 되게 불안함도 많고 고민도 많기는 했지만 그냥 그 정도의 얕은 감정이 되게 잔잔하게 이어졌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정시 준비도 따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난 정시 준비하면서 아예 학원도 안 다녔었어. 더 이상 학원을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란 생각이 많아서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수능 보고 그냥 놀다가 그냥 놀다가 정시 전날에만 수시 면접 내용 보고 이전에 준비했었던 거 다시 한번 뭐 예상 문제나 이런 것들 살펴보고 이 정도만 하고서 정시를 보러 갔던 것 같아. 우리 학교가 방송 전문 대학교라서 학교 안에 스튜디오 같은 게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시험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약간 방송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꾸며진 데에서 면접을 보는 거지. 뭔가 그거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수시 때는 정말 면접을 한 20분 가까이 봤던 것 같은데, 15분, 20분 봤던 것 같은데, 정시 때는 그닥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수시 때랑 다른 점은 이제 수시 때 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고, 뭐 예비 몇 번 받고 떨어졌냐 해서 12번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되게 아깝게 떨어졌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고 그랬는데, 되게 덤덤하게 보다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셔서 말을 하는데, 그때 뭔가 이제 진짜 내 마지막 시험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울컥하면서 북받쳐 오르면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울먹거리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좀 감정과 멘탈이 보기와는 다르게 개복치라서 그래. 그래서 되게 면접을 한 5분 정도밖에 안 봤어. 되게 짧게 봤어. 그래서 나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지. 이거를 내가 잘 본 건지 만 건지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지 이러고서. 근데 이제 나는 수시를 한번 떨어져 봤잖아. 그러니까 좀 체념을 해가지고 그냥 친구나 뭐 가족들이 어떻게 봤냐 이랬는데 썩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긴가민가 해 이랬던 것 같아 그때도. 그러고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정시 발표 날이었거든? 그때 친구랑 같이 그거를 합격을 확인을 하고 잠깐 동안 또 뭔가 감정이 복잡해져서 울었었어. 내가 좀 울보야. 여튼 그렇게 내 입시는 다행히도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 오늘 이렇게 내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내가 5월부터 학원을 다녔으니까 오늘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중순이거든? 좀 있으면 내가 입시를 시작했던 때이기도 하고, 또 확실히 곧 시즌 자체가 이제 슬슬 진짜 이제는 다들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라서 내 입시 얘기를 해보면 재밌게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맞나? 하여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입시 썰을 풀어봤는데, 나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입시할 때 되게 많이 흔들렸었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어. 멘탈이 안 좋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입시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올 거야. 왜냐면 나도 그랬었고 같이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도 그랬었고, 나는 게다가 입시 학원에서 강사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학생들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 마음이 흔들리고 안 좋은 건 지극히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니까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럴 시간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입시를 더 잘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100배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정상이지만 그 와중에 할 거를 좀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입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남들이 보기에 정말 단단해 보이는 나도 사실은 되게 두부 멘탈이고, 입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아무튼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입시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게 정해진 게 없어. 입시만큼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 진짜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아.
그때부터는 내 길을 진짜 이제 대학은 뭐 보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뭐 어디 갈지 고르고 뭐 이 정도인데 사회에 나가면 그거보다 몇백 배 많은 보기가 주어져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내 길을 직접 개척을 해야 되고 내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지금에서는 엄청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돌이켜 보면은 또 지금의 내가 하는 고민에 비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그거는 연습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야. 그냥 꼰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다들 고통스럽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제일 좋은 건 그냥 나는 최선은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하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수시에 이렇게 다 떨어졌어도 정시에 붙어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고 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얘들아. 나도 입시 썰이라는 걸 풀어본 게 진짜 오랜만이야. 왜냐면 이미 내가 입시를 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지난 시점이고 해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아까 전에 막 떨어지고 이런 얘기 하면서는 뭔가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지만서도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보는 경험은 결과가 어찌됐든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후회 없이 내가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라고 나는 생각해. 이제 정말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하게 될 건데 뭐 나처럼 예경 입시를 하든 미술 입시를 하든 그게 아니라 뭐 수능이나 뭐 학종을 준비를 하든 뭐 요즘도 학종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들 후회 없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모두 가져갔으면 좋겠고 나는 늘 그렇듯 꿈을 가진 모두를 응원을 하고 싶어.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 안녕.